일단 최근에 있었던 관점들 한번 공유를 드리면은, 일단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계속 바라봤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올 거라고 판단을 했던 가장 강력한 저만의 근거는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라인이라고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끗의 올인입니다. 자, 현재 시각 2025년 9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 50분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과 코인시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관점들 한번 공유를 드리면은, 일단 저는 하락을 할 거라고 계속 바라봤었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제가 아마 그저께였을 겁니다. 18일, 17일 정도에 이제 곧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하락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저는 꽤 깊숙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이사이에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거를 하락할 거라고 바라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차트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실까요? 자, 비트코인 차트 1시간 봉입니다. 자, 1시간 봉이고, 지금 이렇게 하얀 색깔로 지금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라인 있죠?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114.75K입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올라도 요 라인에 계속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일단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뚫어내는 무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지점을 잡아주고 큰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은 또 이 지점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락이 좀 있었지만 일단 아침 새벽 정도에 좀 약간 되돌림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이렇게 쭉 넓게 보게 되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로 내려오는 하락 채널링이 일단 보여지죠. 이게 조금 더 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기 상승 채널링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노란 색깔 표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채널링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때는요, 다양하게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채널링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두께를 생각하시고 상승하고 있는 채널링의 두께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두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올라가는 채널링 자체가 진짜 불장으로 가는 채널링이 될 거고, 상승이 나올 거라면, 만약에 그게 나올 거라면 이렇게 뚫어내기 직전에, 이 하락 채널링을 뚫어내기 직전에 어떤 극단적인 무빙이 하나 나와줍니다. 극단적인 무빙.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찢어주는 이런 무빙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과정일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왜 이렇게 극단적인 무빙이 나와 주어야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채널링의 그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채널링으로 바뀌려면은 뭔가 극단적인 무빙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무빙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바라봤었는데요. 일단 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자체만으로 이제 그런 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있었죠. 일단 이렇게 RSI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4시간 봉으로 보고 캔들은. 그 다음에 아래에는 CCI라는 보조지표도 함께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CCI.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제 그저께 18일 정도, 18일 날에도 오후 저녁쯤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캔들에서 이런 무빙을 RSI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CCI에서는 이런 식으로,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캔들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올라갔죠. 근데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CCI가 방향성 자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즉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CCI는 실시간성이 웬만하면 잘 따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실시간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시간성이. 자, 그러면은 CCI가 이렇게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은 높은 확률로 캔들은 그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RSI만 보게 되면은 아 뭐야 아직 과매도에 들어가지 않았네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CCI를 보면은 이미 내려갈 만큼 어느 정도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봉 또 볼게요. 1시간봉. 자, 1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쭉쭉 떨어지는데 지금 요 지점을 잘 봐주세요. 요 지점. 자, 요 지점을 잘 보시면은 RSI는 한 번 더 이렇게 찍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CCI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 CCI 이렇게 놓고 볼게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캔들은 1시간 봉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 비트코인 차트만으로 볼 때도 예상이 가능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내려올 때 당시도 보면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런 무빙들이 있죠. 요런 무빙들. 단기적으로 한번 톡톡 올라와 주지만은 반응이 없죠. 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은.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자, 일봉으로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요. 자,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지만은 RSI도 올라가죠. 올라가지만은 CCI는 어때요?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게 실시간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시간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미리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올 거라고 판단을 했던 가장 강력한 저만의 근거는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채널링이 보여집니다. 내려오고 있는 채널링이 보이죠? 4시간 봉이고요. 내려오고 있는 채널링 속에서 이거를 위로 뚫어낼까 말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계속 여기서는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 4시간 봉에서 요 정도 이탈을 하면요. 사실상 채널링을 밖으로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이제 내려오는 채널링을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채널링을 우리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려줘야 돼요. 자, 하지만 이 위쪽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아래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1시간 봉으로 요 짧은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이때 RSI와 함께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요때 하락 채널링 안에 있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1시간 봉 안에서 나와준 구간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 채널링의 아랫면에서 두 번째로 지금 터치하는 요런 공간들 있죠. 요런 공간들을 잘 보시면요. 아주 미세하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요런 면들 보시면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면에 비슷한 형태의 지점으로 이거를 잡아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때 요런 시기에서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봤었던 거고요.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조정이 오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4시간 봉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도 잘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채널링이 보이실 겁니다. 하락하고 있는 채널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거를 다시 차트 인 했을 때 다시 이 채널링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에서 잘 보시면은 일단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었습니다. 4시간 봉에서. 근데 이제 이게 4시간 봉에서만 나와준 거냐? 아닙니다. 이 상승 채널링의 아랫면의 기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던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자, 1시간 봉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구간보다 캔들은 내려오죠. 하지만 RSI는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기간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기간적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도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런 면들, 최근에 나왔던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도 놓고 보면은 상승 다이버전스의 형태를 띠고 있죠. 요런 구간. 캔들은 내려오지만 RSI는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두 가지 지점을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주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어지간하면은 이 조정의 형태로 도미넌스를 끌어올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끌어올리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도 한번 볼게요. 솔라나도 보시면은 지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솔라나 이렇게 잘 올라왔죠. 잘 올라오는 거 너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RSI에서는 이 RSI가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 높이에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선. 자, RSI에서 솔라나가 고점이 최근에 RSI에서 고점이 여기였죠. 자, 이 지점을 돌파했던 지점이 언제였을까요? 이 지점을 돌파하고 올라갔던 지점이 이때가 있었죠. 이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이기 때문에 꽤 예전이죠. 예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 그렇다면은 이때가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RSI는 기준 언덕을 만들어 주고 나면은 두 번째 언덕을 과매수해서 한번 만들어 줍니다. 한번 만들어 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무빙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RSI가 두 번째 언덕을 만들고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RSI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불장이 시작된다? 사실 이거는 RSI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한 104에서 105K 요 정도 부근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99에서 100K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점을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충분히 코인 101 채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그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관점들이나 그다음에 실시간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궁금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래 본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소통방이라든지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차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